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주말에 좀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소식이 좀 전해지길 바랬는데 일단 그렇지는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이번 주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일단 시장 방향성 관련돼서 이사님이 좀 뭐랄까요, 뇌피셜이라고 그럴까요? 이사님 생각이 좀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사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기간이 가장 또 주식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일단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2차 계엄 관련 우려감이 장중에 나타나면서 개인들 투매가 조금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뭐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 한 1.4%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 코스피에서 5,800억이랑 그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를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 지속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양시장 이제 융자 신용 잔고가 16조 2천억 원으로 이제 마감된 걸로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겨우 한 3,800억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투매다운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되면 보통은 시중 잔고가 큰 폭으로 확확 줄어 나가면서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이제 바닥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투매다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도 근데 조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뭐 어떤 좀 뭐랄까요, 시장을 하락에 좀 막아준 역할도 할 텐데, 일단 2차 계엄 관련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글로벌하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이미 한 만큼 사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도 지난주까지만 볼 때는 그나마 뭐 12월과 비슷한 패턴으로 그만큼 매도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선물은 오히려 조금 더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극도로 이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너네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왔던 전례가 여러 번 있는 나라, 굉장히 역동적인, 국민들의 힘이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정치적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잘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미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외국인 사실 순매도 규모도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도 사실은 뭐 지난주에 코스피 마이너스 1.1%면 사실은 뭐 11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자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참 짜기가 이럴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현재 지수대에서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것이 일단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지수대는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지금 현금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십시오. 네,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일단 관망을 좀 해보신 다음에 좀 어떻게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신데, 근데 여기 만일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어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셨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빠른 속도로 낮추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낙폭이 진행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재 뭐 최악의 경우에는 코스피 한 2,300을 좀 깰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더라고요. 네, 과거 경험상 보면 진짜 진바닥은 보통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산정한 경우보다 100에서 20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더 찍은 다음에 바로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200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만약 코스피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 2200 수준 혹은 또 그 미만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저는,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낙폭 가대한 종목을 사서 뭐 단기 차익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좀 주목해서 저점 매수하는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의약품, 기계 업종이 지금 최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있을 업종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 유가 하락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항공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은 저가의 매수를 좀 하실 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현재같이 이제 환율이 높이 이제 예.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4분기 의외에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이 그렇죠. 실적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도 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위기가 기회였던 시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현재 구간 역시 중장기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크지 않다는 점이 네, 네. 항상 이런 점을 고려하신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워낙 반도체라는 한 특정 업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반도체가 좀 예를 들어 살아난다, 좀 좋아진다 이렇게만 나오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도 바닥을 지난 49,900원 찍은 이후에 그 근처까지는 주가가 잘 안 글쎄요,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밀렸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주로 매수할 때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삼성전자를 네. 통해서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글쎄요. 바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바램과 시장의 결과는 물론 뭐 항상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상치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엔화 관련돼서 네네. 이게 유통업종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무슨 상관성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네. 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슈를 잡아오셨는지 싶은데요. 네, 사실 엔화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거죠. 100엔 기준으로 이제 원화로 따지면 한 949원, 거의 950원까지 네네. 올랐습니다. 11월 이후에만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0.5% 수준으로 지금 이번 달 금리를 아니면 인상할 것이다. 1월 달에 예. 이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하는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또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제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은행이 이제 예상외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함으로써 금리 격차가 미국과 좀 벌어진 상황에,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채권 발행이 좀 증가하면서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여행이나 아니면 또 구매 목적으로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그렇죠. 백화점에서 네네. 돈을 쓴다 맞습니다. 이 얘기군요. 예, 그게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요게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엔화 약세와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일본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매출 비중이 좀 급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2회 연속 인하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가계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고 또 내수 소비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전국 이런 탄핵 정국이 좀 지난 다음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통업종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지만 이제 유통업종이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내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를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컸고요. 그러니까 환율 어떤 상승 부분이라든가 뭐 부동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차치하고 우선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네. 이런 어떤 금리 인하 기조 계속 어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 사례를 생각해보면 딱 들어맞는군요. 우리가 일본 엔화 약세 때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돈 쓰고 뭐 물건 사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니까. 그런 점. 여기다 뭐 중국이 최근 우리 쪽에 화해 제스처를 자꾸 내고 있으면서 중국 관광객들 더 들어와서 뭐 물건을 살 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저평가 굉장히 돼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어디 쪽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백화점 쪽 보시는데 근데 이제 백화점도 그렇고 뭐 할인도 그렇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 있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유통업종 의 탑픽으로 증권사들이 많이 뽑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실적 성장 가시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부각되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 자회사 있는 지누스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건데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 그 아마존 매트리스 판매 1위 회사로서 뭐 국내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동안은 어떤 뭐 재고라든지 미국 경기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약간 좀 소비를 그쪽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호재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를 뭐 연내 소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 반기 배당 100억 원 이상 또 배당 총액은 400억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주주 환원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 보면 지금 PER 5배, PBR 0.22배로 부담스럽지 않고 예상 배당 수익률 3%로서 기간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 유통업종 내에는 주가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마트인데요. 사실 현재 이커머스 쪽은 TMF 사태 이후 경쟁 구도가 조금 완화되면서 어떤 마진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역시도 이러한 트렌드와 더불어서 통합 매입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구매 협상력 강화에 따른 마진 개선이 내년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인데요. 실적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밸류상으로 보면 정말 PBR이 0.16배인데 너무 이제 저평가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주가에 뭐 항상 그래왔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배당도 지금 한 3.2%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성을 볼 때 바닥에서 좀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이마트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우리 내수업종인데 대표적으로 유통주들 약간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우리 유통업체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오늘 좀 되게 인상적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김 이사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좀 듣기로 했던 게 주말에 쭉 이제 쭉 스크리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업종도 보고 종목들도 보고 네. 이번 주 주말에 쭉 보셨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사님의 필터에 걸렸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보는 게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보는데 이거는 뭐 시장 전체 지수에도 적용되고 업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에도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봤을 때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이제 확률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쉬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이 하락 추세 중인데요. 그나마 상승 구간에 있는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은행,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종입니다. 지난주 금융 되게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좀 후행하는 경향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잘 나가던 게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간으로 보기 때문에 추세가 변하려면 한 달 정도는 엄청 나빠야 되는데 단지 지금 한 1, 2주 나쁜 걸로는 아직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에서는 유일하게 한 업종만 상승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락 문화 업종입니다. 엔터테인먼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 문화는 엔터테인먼트죠. 근데 이제 곧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게 출판 매체 업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그러면 이렇게 좋아 보이냐 봤더니 디어유와 루닛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디어유라고 이제 하이브 자회사에서 음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엔터 쪽이라고 또 보시면 되죠. 루닛도 AI 관련해서 진단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데 이쪽 AI 소프트 쪽으로 상당히 지금 다들 매기가 좀 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시총 100위 그리고 코스닥 시총 50위 안쪽에서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브, NC소프트가 좀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은 신성 델타테크, 코롱 티슈진,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골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거나 하려고 하는 애들. 아닙니다. 그 발생한 이후에 눌림목에 지금 진입한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 이제 눌림목에 진입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이제 다시 대드로 가면서 추세가 깨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반등하는데 이 반등 구간에 가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해야지 이제 이 종목들은 보자는 말씀이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두 번째로 마지막 매수 구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엔솔, 하이브, NC소프트,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 코롱 티슈진,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인데 지금 시간이 한 2분 조금 더 남았거든요. 한 1분씩 짧게 두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사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반등하는 척하다가 지금 다시 하락했는데 그나마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조금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 테슬라 공급사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화된 4680 배터리 이렇게 기존보다 효율성이 좀 출력이 향상된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기존에 확보한 테슬라라든지 벤츠, 리비안 물량에 다수 순수 모멘텀을 보여왔던 점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안 좋지만 내년에는 예.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동시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라는 외국인.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급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외국인과 동시 수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예. 주가가 지금 2023년을 보면 그 이후로 61% 하락했다가 최근에 반등해서 지금 저점에서는 무려 37%나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하락의 원인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최소 5편 이상의 제작 편수가 좀 늘어나면서 네. 이익도 증가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넷플릭스와의 계약 계획시에 따라서 수익성 좋아지고 또 비용도 효율화로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의 기여에 좋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대비 한 55% 증가한 580억 원대로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사실 이게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사실 선뜻 마음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두 좀 종목의 공통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네네. 순매수를 하고 있다. 저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료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역시 이제 이 종목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잘 근데 이제 보시면서 네, 수급이 좋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수급장입니다.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해봅니다만. 네, 오늘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